4번.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. 그랬네요. 여기 보시면 x의 범위 얘가 이제 정의역입니다. 그러면 여기 함수의 그래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. 아래로 볼록인 경우입니다. 자, 이때는 우리가 여기 축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. 왜냐하면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때 여기가 축인데요. 여기가 항상 최소값이 되는 곳이죠. 물론 위로 블록이라면 최대값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범위가요. 여기 주어진 x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.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요.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. 빨간 부분이 실제 그래프입니다. 이때 이 축이 지금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 축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옵니다. 그래서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. 그러면 나머지 최대값은 어디냐? 이 두 값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. 물론 꼭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생각해서 더 멀리 있는 값에서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우리가 축이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축을 찾아서 그 축의 값을 대입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. y좌표가 나오죠. 그거 하고 그 다음 여기 양 끝값 x값을 대입한 y좌표 중에서 그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값, 가장 큰 값이 바로 최소값,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추론할 수 있겠죠. 아시겠죠? 그 다음 축이 있는데요. 범위가 이렇게 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축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되게 되면 축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죠.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쭉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죠. 이때는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되고요. 여기가 최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? 범위에 주어진 양 끝의 x값을 함수에다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바로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그렇게 해서 대입하게 되면 두 값을 대입하게 되면 하나는 크게 나오고 하나는 작게 나오겠죠. 그래서 최대 최소가 바로 구해질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그러면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죠? 참고로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?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이 축의 방정식의 x값을 2차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y값은 바로 꼭지점의 y좌표더라 하는 거 그것도 아울러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1번 축의 방정식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축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시면 3이 나오네요. 그런데 이 3이 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.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양 끝값 대입하고요. 그리고 축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? 6이 나오죠. y가. 그 다음 x에 5를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죠. 계산하면 1이 나옵니다. 그 다음 3을 대입해보면 9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죠. 그리고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죠. 자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6이고 가장 작은 값은 3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이 뭐죠? 6입니다.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하고 구해지게 되겠죠. 자, 얘가 축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양 끝값 x의 범위, 주어진 x 범위에 양 끝값의 x값을, 양 끝의 x값을 대입한 것. 그 중에서 가장 큰 것, 가장 작은 것 해서 최대값, 최소값이 만들어집니다.
자, 이때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고요. x가 3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.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-3의 제곱 바로 고치겠습니다.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그러면 꼭 지점이 3, 마이너스 3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요. 여기 축이요. 여기가 x는 3이죠. 그런데 주어진 범위가 0에서 5니까 3에서 5보다 3에서 0이 더 멀리 가죠. 여기가 0입니다. 그렇다면 5는 3에서 0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. 그럼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죠. 그럼 여기 빨간색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x가 3일 때고요. 최대값은 0일 때 나타나겠죠. 그래서 0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.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축의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계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2번 보시겠습니다. 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.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, 2a는 마이너스 4죠. 그리고 b, 마이너스 4죠.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? 안 되죠. 그죠? 그러면 축의 값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. 이때 주어진 범위의 양 끝의 x값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최대 최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. 1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1이니까 13이 되겠네요. 13 맞나요? 다시 한번 계산할까요?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4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얼마죠? 네, 5가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6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2, 그 다음 4, 4, 16 플러스 11 계산해주면 5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37이 나오죠. 자, 그러면 이 중에 큰 5가 크죠? 그러면 최대값이 5가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 최소값이 얼마죠? 네, 마이너스 37이 된다는 거죠.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완전 제곱식을 고쳐봅니다. 자,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기본은 원래 완전 제곱식, 여기 아래 부분에 두 번째 확인한 것이 원래 기본 풀입니다. 완전 제곱식을 고쳐보면 바로 해보겠습니다.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얼마죠? 이렇게 하면은 1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플러스 13이 필요합니다. 그죠? 이때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. 자, 여기가 축인데요. 축이 x가 마이너스 1이죠. 그죠?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. 꼭 지점의 x좌표가 축입니다. 축의 방정식입니다. 그럼 이때 주어진 범위가 지금 1에서 4죠. 그럼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한다면 4는 조금 더 멀리 가야겠죠. 그럼 그래프는 1에서부터 4까지만 실제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y좌표의 최대는 x가 1일 때 최대값, 4일 때 최소값이니까 x에 1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질 것이다 라는 거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